앉으세요. 이제부터 모든 동무들이 종이에 자기의 지망들을 적어서 내세요. 선생님, 우리 모두 거치는 학급장 동무, 이 문제에서만은 우리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각자가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그대로 적어서 내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알갈부교 유영호입니다. 예, 앞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오늘은 그 직업선택, 북에서의 직업선택과 이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이 사회는 뭐든지 북을 악마화하고 사실 뭔가 이상한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질 못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북은 우리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가라는 대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고 있었던 적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야지 노동 효율이 있는 거지. 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뭐 그 노동당은 뭐 신과 같은 존재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 사람의 능력, 뭐 재능, 뭐 취미, 성격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서 잠깐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북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렇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쉬운 말로 그런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노동과겠죠. 뭐 일종의 그런 데서 또 원한 배분을 하는 거고 요런 겁니다. 예. 그런 거고 뭐 여기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그 선택의 자유는 기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저 기업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고용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취업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북에서 직업 선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전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에서는 산무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민 생활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예. 기본적인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세 가지를 국가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급여 차이가 크지 않고 어느 직종을 가든지 간에 그리고 그 직종 내에서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고 등급수를 올리는 그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있고, 또 우리는 자기의 월급이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담보하고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지만은, 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가장 큰 이 세 줄기를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월급, 급여, 여기 표현대로 하면 월급, 급여, 거기에 생활비라고 하는데 생활비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역시 크게 편차가 심하지 않고, 그런 전제하에서 직업선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참 북에 또 세금도 없습니다. 74년인가 언제부터 그 세금을 아예 없앴죠. 그런 어쨌든 사회 환경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걸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쓰고 그것을 또 노동과에서 분배하고 요런 배치하고 요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학교 졸업하면 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 도생 아니까 자기 능력껏 어느 취업을 하든 말든 뭐. 근데 북에서는 이제 그런 직업을 배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들은 직업을 어떻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간 곳은 못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한 짧은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돼서 사업소가 오랫동안 침체기 있었는지. 말하자면 저마다 좋은 기업소로 뭐좀 있다 하는 대로 다 갈라지고 안착돼서 일하갔다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 남았습니까? 10명이 남았습니다. 일하는 과정이 힘이 들다고 해서 자기 먹을 알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편안한 데 가서 같이 생활하자는 동무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식들 있고 초가 있고 아버지는 왜 거기만 일생이셔야 되나? 다른 사람들을 다 먹을 알이 있는 데로 찾아갈 때 아버지는 뭘 하나? 이 속에서 내가 잠시나마 흔들린 적은 있었다. 그러나 다 가게 되면 이 종화장을 누가 지키겠나? 종화장을 또 밀고 나갈 주인이라고 나한테 이 처소를 줬는데 무조건. 이 여성은 우리나라 수지고무 가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가설물연구소 소장 선생님입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교육사업과 함께 과학연구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때로는 현실 도피가 온몸에 갈마들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 저한테 와서 이 기술 갖고 좀 좋은 데서 일할 수 없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상태에서는 거기에 훑다 넘어도 갔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강의한 수준이라고 밤을 태울 필요도 있겠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그 수입도 많은 데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하고 대학에 나와서 재계해서 한동안은 제가 뻗치기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때 상태에서는 아프다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 다 낫고 충분히 다 낫고 꼭 나오라는 거 아무 때든 나오면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당 조직에서 저를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제가 그저 훅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 조직에서 정말 나보고 마지막 끝까지 지키라는 거,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나한테 실력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양심도 없다고 또 생각하고 분발해서 나가자 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정전에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출발점에서는 우승과 성공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첫걸음을 뗍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정신력과 마음속 의지에 따라 결승선에 선 모습은 언제나 다르게 됩니다. 뭐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어느 직종에 있다가 거기서 보면 상하수공하는 분이나 수산사업소에 있는 분들인데 이게 대부분 고난행군 때입니다. 고난행군 때 워낙 어려우니까 막 다른 데로 그 표현대로 자기 먹을 알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잠깐 보면은 거기도 어쨌든 직업 이전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덕수 경공업대학 평양경공업대학 연구소장이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워낙 능력 있는 분이니까 더 좋은 데로 딴 데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혹했던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저기도 어쨌든 저렇게
직종이든 자기 직장이든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고, 거기도 어떻게 인간 사는 사회인데 똑같죠, 여기랑. 그런 것들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그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 처녀 불도저, 여기서 한 불도저 운전사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예? 그런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이름은 리리야. 나이는 26살. 아버지는 건설자, 어머니는 건물관리소 노동자.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나는 온갖 극진한 사랑을 다 받으며 응석바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렇게 불도저 운전수가 되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남달리 좋아한 저의 꿈은 늘 화려한 무대에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품속에서 난 어려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촌진한 소녀 시절의 꿈은 어색천연한 무지개와 같다고 할까. 나는 또 체육에 대한 욕망을 안고 학교 탁구 서저에도 들어갔댔습니다. 높은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체육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난 꾸준히 배워 전국적인 청소년 학생 경기에도 참가해서 우승의 메달도 탔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지식과 재능을 다져 나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콘솔자와 자기 자신을 결부시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버지가 저의 곁을 떠날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건설자들이 있어 수도의 거리도 아름다운 곳이라며 뭐니 해도 건설자들이 제일 우뜸이라고 늘 자랑하시던 아버지. 그런 나의 아버지에게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실한 땀으로 이 땅에 거창한 건축물을 일떠세운 아버지의 한 생을 애국이라는 두 글자로 빛내주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직업이 많아도 건설자가 제일이라고 생각한 난 중학교를 졸업하자 평양시 건설관리국 고급기능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남자들처럼 비장칼은 못 잡아도 건설 부분에서 여자들이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불도저를 다루자니 사실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외동딸이라고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언제 한번 험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육중한 불도저를 다뤄낸다는 게 보통 아름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혹쟁이 곰 같은 불도저이 오랜 촌이라고 쑥보고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혼자 남몰래 덜어앉아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고민은 차츰 커갔습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나에게 아픈 애를 든 곳이 바로 나를 친딸처럼 사랑해주고 위해주던 세포비서 아바이였습니다. 천리만 시대 처녀 불도저 운전수는 한 생을 바쳐 수도건설자로 일해왔는데 요만한 난관 앞에 동요하다 그렇게 나약해가지고는 이 사조 불도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세포비서 아바이의 이 말은 나를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불도제를 운전수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천리마 시대 인간들을 절로 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의한 투쟁 기품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울 때만이 이 준마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대의 낙오자가 될 뻔한 자기 자신을 다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불도저에 매달려갈 어린 처녀가 오히려 불도저를 먼다고 놀라워했지만 지내보니 불도저는 다루기 힘든 미혹쟁이가 아니라 종을 기울수록 거분거분해지는 착한 애아도 같았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눈먼 욕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제나 천리마로 대달리자고. 우리가 중노전 상군설에 많이 참가했지만 이 샹이가 불도저를 모노보고 이 구술자들 모두가 이 샹이를 보고 천의 땅크명이라고 정말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처녀 땅구병. 나는 그 부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난 언제나 이 불도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버지, 나도 이 땅에 행복의 도전을 제 손으로 마련해가는 건설자로 한 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딸을 믿어주세요. 그때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천유 불도저를 운전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을 할까 뭐 할까 막 하다가 어쨌든 자기 아버님이 건설사업자였는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뒤를 따른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러면서 건설업계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도저 운전수가 된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죠. 만약에 북에서 배치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니 여자를 그 힘든 남자들도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거기에 너 저기 가서 일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그걸 선택한 거고 또 선택하기 위해서 보면 기능공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그런 기술을 익혀서 이런 건설업도 불도저 운전사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그 불도저 운전수로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이 만약에 직업의 자유가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 꿈과 이상을 영상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개척한다.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런 북에서 만약에 여기로 따지면 어느 기업이 뭔 필요한 인재를 스카우트 해오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장면을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예. 군에서는 우리 당의 인재 전략, 인재 중시 정책을 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로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군의 책임 일꾼들의 첫 사업은 군에 묻혀있는 인재들을 찾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됐고 인재가 있는 곳이면 밤길이건 새벽길이건 소숨없이 나섰습니다. 걷는 것만큼 품들인 것만큼 군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인재가 발동되니 보록산이 보물산이 됐습니다. 불 꺼진 화로처럼 숨죽었던 지방산업들이 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찾을 길 없던 제보들이 인재의 샘에서 끝없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김책근국정업대학을 졸업하고 더에 배치받았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군의 책임일꾼들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군을 꽃피우자고 군에는 저 같은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열렬히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지난 기간 쓸모없이 내버리던 그런 폐설물을 이용해서 영접봉을 생산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연구 성과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는 김책공대 출신이에요. 김책공대 출신이라는 소리는 북 최고의 그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겁니다. 굳이 뭐 여기를 비유하자면 서울대 공대 출신쯤 되는 겁니다. 그런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가 그 도에서 일을 하다가 아마 뭐 여기 보면은 연탄군 출신이니까 황해도인 것 같아요. 황해도에서 일을 하다가 연탄군 군청 단위죠. 군 단위에서 가서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일로 넘어온 겁니다. 오히려 여기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더 윗, 상급 단위에서 더 밑에 지방으로 내려간 꼴입니다. 예. 어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기 뭐 광주, 대구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이 저기 밑에 군청 더 한참 더 시골로 가서 일을 했고, 근데 오히려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로 내세워주고 또 영상 속에서도 보면 더 많은 성과들을 냈다. 그래서 그 군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북의 사회는 급여가 많고 적고 물론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사회 가치 기준이 급여의 무게 양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는. 그래서 뭐 혁신자니 공로자니 뭐 노령용이니 뭐 이런 명예를 훨씬 더 중시하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사회 가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무정책,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라는 이 산무정책이 사회 근본을 밑받침하고 있는 사회라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북쪽 사회를 바라보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제는 뭐 이거는 실영상은 아니고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평양에 의대를 나왔어요. 의대를 나왔는데 의대 졸업생이고 당연히 그런데 뜻밖의 군에 입대를 해요. 여기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군이 뭐 나쁘다는 의미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거기선 특히 무상교육인데 국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군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평양 시내에 있는 무슨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영상 속에서 군으로 입대를 하는 겁니다. 예. 군이 물론 거기서도 군의 활동을 하죠. 근데 군으로 입대를 하고 또 최전방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요. 물론 그저 영화니까 그러지 하지만은 일반 인민이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역시도 어쨌든 일반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 문화를 영화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듯이 좀 우리가 북의 직업 선택, 직업 이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갖고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가져왔고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으로서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이 동진 혹시 자신이 후회되는 게죠? 내가? 네, 평양에서 육지전선군단으로 자진이 온 걸 말입니다. 간호장동무한텐 내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잘못 말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군복을 입게 됐습니까? 왜? 어울리지 않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군이 동진 우학대학 체어등 졸업생이고 또 퍼부도 컸겠는데. 퍼부야 컸지. 나에겐 오빠 셋이 있는데 다 군관들이에요. 아버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강사장 사업을 하시고 아이고, 경심이로구나. 아이고, 축하한다. 자요. 최우등 졸업이라지. 수고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안 들어오신대요? 아이고, 그 강자장 선생님이 전년 구분대로 내려가신 지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올라오시겠니? 이번에는 무슨 전술지간까지 집필해 가지고 와야 한다더라. 어머니, 아랫집에 무슨 대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데. 오늘 그 집에서 테레비 촬영을 한다더라. 테레비 촬영이요?
군인 가정에 대한 소개 영화를 찍는다든지. 그 집이야 아들, 딸, 여섯 형제가 다 군관이 아니냐. 글쎄 텔레비를 찍는다고 해군에서 복무하는 막내 아들까지도 다 올라왔더구나. 온 집안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걸 보니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집은 대상이 안 된대요? 우리 집? 네. 우리도 아버지랑 새오빠가 다 군관이 아니나요? 그러지 않아도 아까 텔레비 촬영가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우리 집에도 들렸다가 그 사진들을 보더니 다음번엔 꼭 이 집으로 와야겠습니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더구나. 난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시샘이 나 죽겠네. 마치 이 집안에선 내 존재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게. 뭔 별소리다. 그래, 네 졸업 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두고 보세요. 난 도무지 모든 게 꿈만 같구나. 네가 어떻게 군복 입을 생각까지 다 했니? 아버지도 지금이야 선군 시대가 아니나요? 모두들 군복을 입지 못해 애쓰는 때인데. 그래서 입었단 말이지. 어머니가 보내는 거다. 참, 아버지. 그런데 평양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복무하던 경심이가 어떻게 여기 전현으로 사진했습니까? 사연이 있지. 그 애가 군복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경심아, 네 비록 군복은 입었어도 너희 오빠들처럼 인생의 체험이 적어. 사람이란 자기의 체험 밖에서는 그 어떤 정당한 현상도 자기 것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에겐 경력이 곧 지식이란 말도 생긴 거고. 그러니 제가 아무리 군복을 입고 있어도 아버지한테는 한갓 군복 입은 사민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 네. 복무의 길을 너처럼 갈 바엔 차라리 지금 당장 군복을 벗는 게 더 나아. 우리나라에 군복천이 많아서 너한테까지 다 군복이 차려졌는 줄 아니? 우리에겐 너 같은 군인은 필요 없어. 100이 아니라 1000이라도. 어서 자거라.